했던 거 좀 정리해 볼게요. 크게 세 개 테마 있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균형 시장.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요 세 개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을 쭉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런 제목을 보시면서 이 내용이 뭔가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두 번째 보니까 곡선 상이동. 곡선 자체 이동. 세 번째 보니까 대체재 가격이 올라간다면 당해져와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보완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당해져와 있는 수요. 이런 거 보면 했거든요. 자, 일단은 유량과 재량은 중요한 말은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 특히 유량에 대한 예는 워낙 많으니까 주로 저량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항상 공부할 때 둘 중에 한 개를 기억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시점이 뭐예요? 시점이 저량이면 기간은 뭐예요? 자, 가격과 임료 둘 중에 어떤 게 저량? 가격. 그 다음에 신규 재고. 신규와 재고 어떤 게 저량? 재고가. 그죠? 그 외에 나머지 뭐 있습니까? 인구란지. 또 뭐가 있죠? 이러한 것만 저량 속에 포함될 것이고, 그 반대로 좀 몽땅 다 유량입니다. 자, 그리고 요 두 개 차이를 묻는 거죠. 곡선 상, 곡선 자체. 곡선 상 같은 말이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 곡선 자체는 뭐 이때들 곡 자체를 빼버립니다. 그냥 곡선 이동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뭐 있으면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지. 그래서 중요한 말은 원인 자체 중요한 거죠. 원인이 가격이 들어오면 뭐요? 곡선 상이고, 가격 200은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항상 공부할 때 그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건 나 이렇게 번역하시라고. 오늘 일단 문제는 항상 대체재와 보완재는 중요한 건 양끼리 비교합니다.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둘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거지. 이건 둘 다 같이 움직이는 거야. 자, 따라서 대체재 가격이 올라오면 그 물건 사 안 사? 그럼 나는 산다 이거지. 거꾸로 보완재 가격이 떨어지면 이 물건 가격 떨어진데 사는 거지. 그럼 나도 뭐 있습니까? 산다는 거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게 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균형 시장은 요 그래프를 집에서 그려봤습니까? 네, 분명히 그려보셔야 됩니다. 거기 훨씬 더 편하니까요. 자, 일단 공급 수요죠. 이쪽이 수요 뭐예요? 수요 증가지. 자, 이쪽이 수요 뭐죠? 감소요. 자, 감소면 항상 중요한 말은 요 표현 자체가 가격 표현, 양 표현. 양이지.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면 양 뭐요? 수요 감소면 양 뭐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동. 자, 일단 중요한 건 무조건 수요라는 것은 이 말과 같이 움직이지. 양이든 가격이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도 뭡니까? 올라가고. 수요 감소면 가격 뭡니까? 떨어지겠다. 그죠? 자, 그런데 공급은 이쪽이 공급 뭐요? 증가. 항상 중요한 건 우측 이동이 공급 증가입니다. 거꾸로 보는 게 이렇게 이동되는데 이 공급 뭐죠? 네, 감소. 자, 그러면
무조건 이 표현이 양에 대한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면 양 감소, 공급 증가하면 양 증가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공급에서는 가격만이 이 말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따라서 보니까 공급이 감소한다 말은 가격 뭐죠? 자,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공급이 증가된다 말은 가격이 요걸 분명히 걸어보셔야 돼요. 그럼 쉽게 갈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수요 공급이 하나만 이동돼서 시험 나오지 않고 둘 다가 동시에 이동되는 경우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딱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 반대로 움직이는 딱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돼 있으면 가격이나 양 둘 중에 한 개 값은 모르지만 그 반대 값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표현이 양에 대한 표현이지. 그죠? 그 양이 둘 다 뭐요? 증가하면 양 뭐 한다고? 그 가격은? 요 말이지. 그죠? 자, 이건 반대 방향이지. 그러니까 양이 반대 방향 간다면 양은 모르지만은 가격은 올라가죠. 자, 이건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갈 건데 한번 연습해 본 거예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모르면 말짱꽝입니다. 이건 분명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하여튼 이런 거는 미리미리 해놓으면 편합니다. 나중에 이 손하고 저기 하고 싶으면 못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발목 잡힌 여기 발목 잡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용이 굉장히 가난한데 결국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 했던 부동산 총론 같은 것은 우선 먹기는 참 좋아. 근데 일주일 딱 지나죠. 다 잊어먹는다고. 근데 얘는 처음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한 번 딱 기억되죠. 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이거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세요. 이 전체 갖다가. 자, 그다음 탄력성에서 보니까 수요는 항상 변화한다. 요거지. 그죠? 소득 때문에 수요 변화 있다.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지. 다른제와 가격 때문에 이 수요가 변화 있습니다. 무슨 탄력성? 교차인데 얘는 중요한 게 주어진 것이 플러스이냐 마이너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자, 소득은 어떻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교차는 대체제 보완제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항상 보니까 플러스인 게 정상 마이너스 1등이죠? 그 다음에 교차도 플러스인 게 뭡니까? 대체제이고 보완제가 된다. 읽어보시면서 자, 실제 우리 특별한 말 쓰지 않고 이 탄력성 전부 가격 탄력성입니다. 즉,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할까 따져보는 건데 우리 가격 탄력성은 때에 따라 마이너스 나올 수 있습니까? 네? 가격 탄력성은 때에 따라 그 값이 마이너스 나올 수 있냐고요? 절대 없어요. 절대값 항상 차리 절대값. 그지? 비록 구조는 마이너스 구조인데 표현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럼 결국은 가격 탄력성 가장 낮은 값이 얼마예요? 최하값이 얼마예요? 아니야. 아니, 마이너스 없잖아. 마이너스보다 좀 더 큰 게 뭐야? 0 아니야? 아니, 마이너스 0 플러스 가잖아. 마이너스 없다며. 그럼 가장 낮은 게 뭐예요? 0이지. 그걸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자, 일단 해볼게요. 가격 탄력성 기준 얼마야? 기준 1이지. 1보다 작을 수도. 가장 낮은 얼마라고? 요거 아니에요? 왜? 마이너스 없으니까. 그죠? 자, 다시 요 값이 1보다 크면 가장 큰 게 얼마예요? 무한대. 항상 무한대나 0이는 극단적인 값이죠. 극단적인 값 앞에 뭐 붙입니까? 네, 이렇게 붙인다. 그런데 1보다 작다 이건 탄력, 비탄력. 그럼 0인 거 뭐라고요? 0인 것은 완전 비탄력. 1보다 큰 게 뭐라고요? 탄력. 무한대는요? 완전 탄력. 그죠? 자, 기울기. 비탄력과 탄력. 누가 더 완만합니까? 탄력이지. 공이 잘 튄다고. 누워있을수록. 요게 탄력. 요게 비탄력. 그 무한대는 얘부터 더 누워야 되지. 그 어떻게 됩니까? 요게 뭐라고? 수평이지?
그죠? 얘는 더 세야 되지? 선다 이게 뭐요? 자, 이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 자 다시 요게 뭔지 알죠? 비가. 요 말은 비탄력은 가격이 더 큽니까? 양이 더 큽니까? 가격이지? 번역해 볼까요? 자, 이 말입니다. 비탄력은 가격 변화가 양들은 더 크다는 소리요. 거꾸로 탄력은 뭐 있습니까? 가격보다 양이 더 큰 거지. 그런 의미를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이제 여기서 보니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떨 때 탄력이냐 비탄력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일단 탄력성 결정한 건데 대체제 유무. 두 번째 수요 측면에서. 세 번째 측정 단위 시간. 그 다음에 관찰 기간. 그 다음에 제품 완성 기간. 이건 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완성 기간. 그 다음에 생산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대체제 가지고 모든 판단하시라고. 이 모든 건 좀 대체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면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 비탄력? 탄력. 적으면요? 그러면 가볼게요, 이제. 용도 전에 이 다양하다는 말은 그만 대체적 상품수 많은 거지. 그죠? 용도 전은 용이하다, 용도 다양하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규제가 어떨 때 탄력? 완화될 때 훨씬 더 대체 많죠. 그 다음에 주거용과 상업용 중에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주거지. 그럼 주거 뭐요? 탄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중요한 건 원래 실제로는 이러합니다. 제품 가격이 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표현할 때. 근데 보통 그래 하지 말고 비싼 거, 싼 걸로. 비싼 게 뭐요? 비싼 거. 비싼 거는 살 때 한참 고민합니까? 별로 고민 안 합니까? 싼 걸 고민 안 하지. 고민한다면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 거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비싼 게 뭐요? 자, 싼 게 탄력입니다. 비탄력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말은 때에따라 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자, 오늘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단기와 장기 구분 기준. 구분 기준. 생산 기한인데. 오케이. 그 말 꼭 기억하자면. 우리 보통 자꾸 오늘 저희가 할 건데, 이걸 자꾸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는데, 단기와 장기처럼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신규 물건 만들 수 없고 현재 있는 물량만 취급한 결과 대체적 상품수가 제한되어 있는 거지. 그죠? 따라서 자, 단기가 뭐요? 장기가 뭐요? 자, 그 말 대신 같이 볼게요. 자, 짧은 경우 뭐라고? 이게 단기 아닙니까? 짧다, 단기, 길다, 장기 같은 말이 이게. 표현할 때 자꾸 있죠. 단기, 장기 암기하지 말고 같은 말을 좀 기억하시라고. 얘는 긴 경우 뭡니까? 장기지. 그죠? 자, 그럼 다시 제품 완성 기간이 단기면 뭐요? 아니, 완성할 물건을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대. 거기 단기 아닙니까? 길 때, 긴 경우에 있죠? 그건 짧다, 단기는 뭐요? 그 다음에 장기는 뭐요? 또 헷갈리지, 이거? 응? 저는 이거 반대로 쓴 거 아니, 이걸. 그죠? 그러니까 항상 말을 갖다가 이 말이 같은 거, 장기가 긴 거, 단기가 짧은 같은 용어라고. 그 제품 완성 기간이 우리 전에 이거 했지 않습니까? 긴 경우, 짧은 경우 했지. 근데 그 말 대신 뭐예요? 이 말 대신 장기, 단기 수 하셨다고. 됐죠? 인상 쓰지 말고. 자, 그 다음 생산비가 비싸면 물건을 많이 만듭니까? 적게 만듭니까? 적지. 그럼 결국은 대체할 상품 적은 거지. 그 생산비 올라가면 뭐예요?
그죠? 네, 떨어지면 뭐요? 오케이. 요게 지금 기억할 필요 없어요. 시험장 가서만 기억나면 돼. 이 내용이. 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게 이겁니다. 계속 이걸 쭉 생각하시라고. 이게 항상 핵심, 메인이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책에 있는 124페이지 갑니다. 내용이 딱히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죠. 근데 할만할 것 같아. 느낌은. 그 느낌은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동산학과 애들 4년 동안 배울 걸 갖다 2달 만에 다 완성한데,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게? 그죠? 그러니까 2달 동안 우리 4년 동안 배울 걸 뭐 2달 만에 계속 반복하면 조금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내용을 다 한다 생각하지 말고, 예, 다음에 모르면 조금 더 간다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덜 피곤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경기 변동 갑니다. 우리 책 제목이 무슨 변동이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과 똑같다면 이런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제목이 나올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철저히 공부할 당상 부동산은 일반 경기 변동과 서로 비교하시면 그 내용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맨 먼저 우리 기본 내용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칠판 보시면서 부동산도 일반 경기 이런 사이클 변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보니까 우리 경기가 서서히 나빠진다. 이게 뭔지 압니까? 호태 국면. 가장 나쁜 걸 불경기 또는 불황서겠죠. 근데 이걸 부동산 학에선 하향시장이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경기 서서히 좋아진다. 이게 뭐죠? 회복이고. 가장 좋은 게 뭐죠? 호황 또는 호경기. 똑같은 말이 뭐죠? 상향시장이란 용어를 쓰기도 하더라. 이때 경기가 가장 좋은 점을 뭐라는 점입니까? 이게 정점이고 가장 나쁜 점이 뭔지 압니까? 저점 이렇게 쓴답니다. 그런데 그럼 실제 물어볼게요. 후퇴기하고 여기 있는 불경기가 정확하게 구분됩니까? 응? 어떨 때가 호퇴, 어떤 게 불경기 정확히 구분되냐? 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놈이야. 응? 그러니까 이걸 어떤 학자는 이걸 같이 묶어서 뭐라는지 압니까? 수축국면 이런 쓰기를 하는 거죠. 자, 반대로 호황에서 회복 있는 이 국면이 있죠? 수축 반대가 뭐예요? 뭐 팽창, 확장되겠도죠?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정점에서 사이클 변동 후에 똑같은 시기 오는 시기 있죠? 우리는 이걸 말하는 주기 이런 용어 쓴다고. 그 다음에 여기 저점에서 정점에 있는 폭이지 폭. 이런 폭을 뭐라는지 압니까? 진폭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됐죠? 저도 여기서 뭔가 진폭이 뭐냐 또는 주기가 뭐냐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기는 어떤 시간인데 일반 경기에 있는 주기하고 부동산 경기는 주기는 좀 다르더라 이겁니다. 보통 보니까요. 일반 경기는 10년이 한 주, 10년이 한 주기인데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주글락. 그래서 이걸 주글락 파동이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부동산이 뭐 있습니까? 재건축 등 한 20년 등의 한 주기거든요. 이게 20년 주기인데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보니까 쿠츠네츠, 한센. 그래서 쿠츠네츠 파동 또는 뭐 한센 파동인데 다른 말로 이걸 건축 순환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큰 의미를 갖지 말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부동산 경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맨 먼저 우리 과거 이거 12회 때 시험 나왔던 건데 부동산 경기라 하면
건축 경기입니까? 재건축 경기입니까? 아니면 토지 경기 뭡니까? 요 12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요. 어떤 경기 말한다? 뭐라고요? 건축. 그래서 절대 부동산 경기는 건축이지 재건축이나 토지 경기는 아니더라 기억하시고요.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이때 우리 용도상 보니까 주거 상업 공장이 있죠? 중심이 되는 경기는 무슨 경기?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네? 자, 따라서 일단 우리 그 프린터 있는 문제 1번 프린터 여기는 답이 딱 보이죠? 그죠? 앞에 뭐라 했습니까? 무슨 주택 건축 동량이지? 그 무슨 경기? 주거용이죠. 그죠? 지표로 삼는다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두 번째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이면서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입니까? 그죠? 이런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있는 부산시가 보니까 호경이 된다 하더라도 전국이 다 호경이 아닙니다. 그죠? 또 부산시 보니 부산시 자체도 뭐 있습니까? 각 구마다 다 틀려. 같은 구라도 뭐 각각 있는 용도가 다 틀리다고. 그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이 아니라 지역적 개별적이다. 자, 프린터 2번 문제. 2번. 프린터 2번. 거기 있는 말을 그렇게 쓰면 된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죠? 도시별로 다르고, 같은 도시 실제로 뭐 있습니까? 지역별로 다른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자, 여보세요. 자꾸 번역할 때, 이걸 그렇게 시험 낸다는 거야, 표현 자체를.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순환국면은 뚜렷하거나 분명합니까? 자, 무슨 말이냐? 매번 여기 사이클이 이렇게 똑같은 사이클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가다가 확 들릴 수 있어. 또 이렇게 가다가 있죠. 또 가다가 올라갈 수도 이렇게. 그죠? 자, 이 참 재밌는 어떤 연구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한 6년 전에 했던 이 다른 사람과 같이 공동 연구한 게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집을 팔 때 내가 손해봤다, 이익을 봤다, 그 기준을 무엇을 잡고 기준을 잡을 것인가 봤다고. 그래서 최초 집을 구입할 때 그 가격이냐, 아니면 내가 사는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최고 가격을 기준 잡을 것인가, 아니면 최저 가격을 기준 잡아서 내가 손해봤다, 이익을 봤다 판단할 것이 하는데, 해보니까 웃기는 건 이런 놈 없어. 이거 미친놈이죠. 없어. 그래서 해보니까 요 둘 중에 어떤 비율을 따져봤다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14개 단지죠. 2,000명까지 해봤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집 팔 때 무엇을 가지고 결국은 손해봤다, 이익봤다 판단합니까? 딱히 답은 없어. 실제 보니까. 최초 살 때입니까? 내가 사는 기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네? 최초 살 때 가격을 기준 삼자. 살면 가장 높은 가격 기준 삼자. 자, 실제 보니까 이걸 여기 50.2%예요. 여기 49.8%예요. 실제.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딱히 정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데 결국 사람들 보통 이제 어떤 본전이라는 개념 보통 이를 많이 잡긴 잡는데,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아파트에 들어왔던 주민들이 똑같은 데 들어온 거 보면 아닐 거 아니야. 날짜 다 틀리겠지. 틀리면
자, 같은 아파트인 사람 보고 요때 3분, 요때 3분, 또 뭐 있으면 이때 3분 다 틀려졌죠? 그러면 현재 있는 가격 가지고 경기 좋은 년 나쁜 년 물었을 때 다 틀리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런 걸 이해하시라거든요. 이런 걸. 됐죠? 자, 일단 그럼 거기 있는 3번 문제 푸죠. 지금 답이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는지 빨리 판단하시라고. 보면 주기별로 순환 국면이 같습니까? 일정치 않는다는 거지. 네, 그래 가시면 돼요. 자, 다시 네 번째. 네 번째. 자, 아까 보니까 일반 경기 몇 년 주기? 10년이죠. 일반 경기는 주기가 10년인데 부동산 경기는 주기 얼마요? 20년 주기죠. 그러면 20년은 누가 더 길죠? 그죠? 몇 배 달 배 없이 그냥 부동산이 더 길다는 거 마시면 돼. 자, 다시 진폭이란 말 뜻이 뭐죠? 그죠? 그러면 진폭이 훨씬 더 큰 게 누구예요? 부동산입니까? 일반 경기입니까? 얘가 더 큰 거지. 노란색이. 그죠? 얘가 훨씬 더 크다. 여러 가지. 자, 프린터 있는 4번 문제. 자, 프린터 4번 문제. 거기 조심할 게 팽창 국면과 위축 국면 간 차이 칠판 보시고. 여기 팽창이지? 위축이지? 간의 차이가 무슨 말이야? 이게 같은 말이? 오케이. 거기 진폭이야. 밑줄 꺼놓고. 그 말 딱 나면 진폭은 그 말 뜻이에요. 알겠죠? 바로 진폭을 시험 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 그렇게 시험 낸다는 건데 우리 과거에 그냥 진폭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그 말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말을 좀 돌려서 내니까 팽창과 위축 간의 차이 이렇게 시험 낸다고. 더 크겠지, 그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요, 칠판 보시고. 그러면 우리 실제 보니까 회복은 상당히 느리거든요. 회복은 느린 반면에 호트는 굉장히 빠릅니다. 급속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구조가 대칭, 비대칭. 비대칭이지? 그죠? 그래서 비대칭 구조 갖고 있더라.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좋다.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무엇을 보고 할 것인가? 이런 게 시험 나오겠네? 그죠? 자, 이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현재 자기 동네에 있는 부동산 경기 좋냐 나쁘냐 물으면 어떤 분은 좋다, 어떤 분은 나쁘다 설명하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물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말 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기 현재 화명동은 경기 좋습니까? 부동산 시장? 자, 뭘 보고? 오케이, 또. 사람 많고, 오케이, 또. 교통, 또. 또. 그거만 있습니까? 지금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가격도, 네? 거래량도, 판매량도, 허가량도, 착공량도, 완공량도, 미분양 있는 거, 공실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어느 놈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부산시장에 있는 마인드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함영동 구청시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것도 영향 준다고 사실은. 범죄율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업의 어떤 형태라든지 다 영향 준다고. 그래서 자, 결론. 앞으로 이러이러한 요인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딱 써지. 그 무조건 맞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모든 걸 다 고려한다.
물론 우리 책에서는요. 실제 가장 중요한 게 수요, 공급, 가격인데 이것만 있지 않고 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절대 이 문제상에서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이란 말은 안 쓰지 않습니다. 이거 오해에서 돌려서 내거든요. 뭐 거래량이, 허가량이, 공실이, 미분양이, 또 택지 분양 실적 이딴 말 나오거든. 근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이 지문 뜨면 항상 맞는 말이에요. 자, 문제 가볼게요. 문제 5번과 6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5번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거기 있는 건축 착공량이란 건 공급이고 거래량은 뭐 있습니까? 수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 공급과 수요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저기 6번도 허가 면적은 공급이고 미분양 물량 공급이거든요. 이와 같은 게 활용되고 있는데 책을 다시 볼게요. 자, 책 어디 가신가 하면 135페이지. 자, 기본서 135페이지. 자, 예제 문제 2번.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거기 있는 착공량,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와 같은 요인을 통해서 뭐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을 확인, 측정할 수 있다 이거지. 그죠? 비록 거기 있는 건축 착공량 결국은 공급이고 거래량으로 수요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이런 지문 떠져. 보지 말고 통과하셔. 이거 틀리기 절대 못 내.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우리 문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있다 일단 이 대상이 될 수는 있으면 안 된다 문제에서. 물론 이 측정지표 활용되지 않는 게 3개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시험 못 내게 돼 있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고려되니까 하여튼 이와 같은 요인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 또는 활용되고 있다 했으면 다 맞는 말이라고 하시라고. 되었죠? 자, 다음 보세요. 3번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 이런 문구 중요합니다. 자, 밑에 있는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일단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일반 경기 변동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건 일반 경기보다 먼저 이렇게 이동되는 게 이동. 어떤 건 일반 경기에 대해서 뒤에 따라가는 경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걸 영어로 사이클이죠, 사이클. 사이클 우리말로 뭐 있습니까? 요 말이죠. 그런데 이 노란색은 흰 것은 먼저 가지. 먼저 이동되는 고리게 전순환적. 그 다음에 노란색은 저기 빨간색 뒤에 따라가지. 일반 경기죠. 이런 게 뭐라고? 호순환적. 자, 전순환적 경기가 뭐냐? 주식 경기고. 호순환적 경기가 뭐냐고 이게 부동산 경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 이유는 설명 안 합니다. 의미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 하셔야 돼요. 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뒤에 따라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 이유가 뭐냐 찾는다고. 내는데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일반 경기면요. 어떤 건 일반 경기가 똑같이 움직이니 똑같이. 같이 간다 이게 뭐라고? 동시순환적. 어떤 건 일반 경기 반대로 가는 경우 이렇게. 반대로 간다 이게 뭐요? 역순환적이거든. 그러면 주거용 중에 부동산 중에 뭔가 하면 상업이나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동시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경기는 저기 반대거든요. 역순환적인데 이유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최근에 보니 이게 다 깨졌다고.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1998년 이전까지 다 맞았는데 지금 안 맞는다. 논문상에서. 그걸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두 개를 합치면요. 합치면 무조건 뭐 있으면 얘 뒤에 따라가게 돼 있다고 이게.
그죠? 같이 가는 놈과 반대를 합치면 무조건 뒤에 따라가겠다고, 이거 뒤에. 논리가. 그래서, 자, 왜 이렇게 될 것인가 이유를 딱 묻거든요. 주거, 상업, 공장 있는 각 부문별 가중 평균치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대해서 후순환적 이 말 기억하시라고.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칠판 보시고 보세요. 그럼 조심할 건 사이클 순환이란 말고 행 요건 다른 말입니다. 네? 우리 지금 책도 잘못됐는데 순환은 전체 있는 사이클이 먼저 갈래 뒤에 갈 따라 따져보는 거고 행이란 것은 하나의 국면만 즉 회복만 후퇴만 했을 때 어느 게 먼저 갈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앞서가는 게 노란색입니까 흰색입니까? 누가 앞서가? 이게 앞서갑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먼저 간 거 뭐예요? 먼저 이 뒤에 따라간 거 아니야? 그지? 아니에요? 이렇게 달려가면은 누가 먼저 도착했어 이게? 그죠?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도 회복 국면은 부동산 경기에 먼저 간다 해서 이게 다른 말로 선행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꼭지점 같이 가는 거지. 여기에 뭐야? 병행을 쓴다고. 후퇴는 얘가 뒤에 따라가지. 그지? 이런 게 후행 쓴다고. 요건 반대지. 역행. 이건 지 멋대로거든. 이런 걸 독립적으로 쓴다고.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 부동산 경기는 원칙은 후순환적이야. 네? 후순환적인데 때에 따라 보니까 이 각각의 국면 따져 봤을 때 선행도, 부행도, 병행도, 역행도 독립적일 수가 있다. 이 말 기억하시라고. 네? 괜히 쓸데없는 이런 거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안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책은 보니까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요. 책 볼게요. 131페이지 양갈로 2번에 갈로 1번이 있죠? 자, 갈로 1번에 그 동그라미 3번이 있는데 3번이 자,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거기 뭐라 했습니까? 동그라미 2번부터 할게요. 2번부터 뭐 있습니까? 자, 2번부터 두째 줄 끝에 특수, 자, 밑줄 특수 부문별 가중평균적 성격을 지닌다. 그 밑줄 딱 꺼놓고 있죠. 이 말 써놓으세요.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다.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다. 만약에 잠시 왜 부동산 경기가 후순환적이냐라고 시험 내면은 주거와 상업 공장이 있는 부문별 가중 평균 성격이 있는 결과 후순환적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니까요. 자, 읽어볼게요. 가중 평균적인 평균적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하는 게 통설이지만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책을 쓴 분은 이건지 구분을 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 경기 뭐라고? 뭐라 써야 돼? 후행 대신 뭐 써야 돼? 이 말 바꿔야 되지. 후순환적인 게 통설, 일반적이지만 이거 한다고. 후행이 아니라. 그 어디에 뭐라 했습니까? 때에 따라서 선행할 수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 뭐 있으면 독립적일 수도 있다 나 있죠? 이렇게 번역돼야 돼. 알겠죠? 자, 하여튼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프린터에 있는 7번 문제. 7번 문제. 그 7번 문제 이해되죠? 그죠? 근데 자, 이거 보세요. 만약 시험 나서 이 자체 중요하지 않고 왜 부동산 경기가 후순환적이냐 그 이유를 물으면 그 7번이 답이라고. 네? 여러 부문별 가중 평균 성격이 있는 결과 후순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존재한다. 이런 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경기 변동도 있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는데 그 다른 형태 크게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계절적 경기 변동. 두 번째 보니까 같은 말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작위적 경기 변동. 무작위 같은 말이 뭐냐 보니까 이게 불규칙적 같은 말이요. 요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비순환적 경기 변동. 그 다음에 마지막 가보니까 이런 추세 경기 변동. 추세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장기적 경기 변동입니다. 자, 이건 중요한 건요. 보세요.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 경기 변동이 있습니다. 그 말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말은 뭐가 중요한 거면요.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 중요하다고 사실은. 자, 특히 여기 가장 중요한 뭔지 압니까?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세요. 두 개를. 순환적 경기 변동이 뭐냐 이 말이요. 부동산 경기란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예요? 사이클 변동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뭐죠? 호태. 얘가 뭐죠? 불경기. 여기에 뭐죠? 이렇게 뭐 있습니까? 이런 사이클 변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절적 경기 변동은 특정 계절마다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어떤 게 있습니까? 방학 때마다 대학가에 있는 원룸은 항상 불경기지? 그죠? 연말 이상 호텔도 항상 호경기거든요.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이 반복되어진다.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다. 그런 게 뭐 있냐? 보니까 이 말 나오고 있죠. 매년 뭐뭐마다 이런 말 딱 떠죠. 떠명이 전부 다 이건 계절적이야. 그 다음에 이건 예상치 못하고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있습니까? 천재지변.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망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세월호지. 그죠? 그런 현상 때문에. 또 정부 정책 같은 거. 정책. 우리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한다라고 말을 딱 띄었지. 그죠? 근데 지금 말이 싹 들어갔던데? 응? 이거 앞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합니다. 지금 정부 가장 잘하는 게 언론 프레 잘하거든. 탁 던지 그냥 던져 본 거 아니야. 별로 안 좋아. 근데 이 보니까 일부는 좀 이 반응이 있거든요. 좋다. 언제 간다? 몇 땀 떼올 걸? 간을 딱 본 거야 지금. 근데 제 개인적인 카메라 있지. 아주 미친 거야 이건.
토지거래 허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라는 건 주목적, 이용 목적 아니에요? 그죠? 근데 땅은 보니까 이용하지 않고 투기할 수 있거든? 근데 주택은 보통 기본 목적이 뭐예요? 산다는 거. 누군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이건 주택까지 거래를 허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이건. 강압이지. 그러니까 거꾸로만 이겁니다. 자, 거꾸로 해볼게요. 지난 설명했지만 서울에서 보는 게 20억짜리가 지금 30억거든요. 딱 6개월 걸렸어. 6개월. 강북지에 보니까 8억짜리 지금 거의 한 16억거든요. 이게 8개월 걸렸어. 8개월. 옛날 같은 보통 10년 걸리고 지금 8개월 끝냈다고. 이렇게 하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부에 지금 하고 있던데 아닌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그러한 정책이 나온 것은 이미 10년 전에 예상한 겁니까? 아니잖아. 어떤 사건 등이 발생하니까 나온 거죠. 갑자기 나온 거지. 그죠? 그래서 모든 정책은 좀 뭐요? 이거요. 그래서 혹시 나왔을 때 뭐 일시적 이 말 나오지? 뭐 거품 이런 말 나오죠? 이건 전부 이거라고. 자, 그 다음에 추세 또는 이 장기란 거 이런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현상이 10년, 20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잃어버린 20년, 30년이지. 중국은 30년 계속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게 뭐냐? 곧 이게 장기 또는 추세. 그래서 가장 이건 딱히 예가 없는데 혹시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속적이나 또는 계속적이 있죠? 이런 말 나오면 좀 몽땅다 이건 이래 가지라고. 자, 요걸 가지고 요건 바로 책에 있는 내용을 바로 풀게요. 어디 보는가 하면은 129페이지. 자, 129페이지 양갈로 2번 가볼게요. 갈로 1번 추세 변동이 있는데 그 설명 많지만 다 버리고 동그라미 1번 그냥 버리시고 뒷장 갑니다. 뒷장 가보니까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2번 가보니까 거기 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지속적 있죠? 밑줄. 그런 말 나왔을 때만 추세 임할 뜻이에요. 갈로 2번 순환적 변동은 자, 그 얘가 중요한 동그라미 1번, 2번. 1번에 쭉 가보니 뭐 있습니까? 후퇴기. 2번 쭉 가면 회복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회복이나 불황이나 후퇴나 이런 말이 나와야 돼. 표현상에서. 나왔을 때가 순환적이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 계절적. 자, 동그라미 1번 주기 밑줄. 2번 반복적 밑줄. 3번 매년 밑줄. 4번은 이렇게 쓰면 틀려요. 거기 빠져먹었거든. 네, 겨울철마다. 겨울철마다. 마다란 말 들어가야 반복된다고. 알겠죠? 자, 갈로 4번 불규칙적 변동.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묶어서 이게 몽땅 다 정책이요. 1번 831 정책, 2번 41 정책, 3번 82 정책이죠. 4번은 DTI 규제 받는 정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5번은 일시적이다 밑줄. 6번은 거품 밑줄.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제 프린터 갑니다. 프린터 보니까 자 8번부터 8번. 자 8번 말뜻은 여보세요. 요 말 가지고 그렇게 시험 낼 수도 있어. 네? 순환적 국면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다 가지고 다른 말로 다양한 경기적 양상을 가진다를 시험 낼 수도 있다고요. 되었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굳이 암기하지 말고 뭐 그런 변동이 있더라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10번은 보니까 앞에 뭐 붙어 있습니까? 매년. 이거 뭐라고? 계절적. 오케이.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칠판 보시고. 자, 그러면요. 5번째.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잠시만요. 이와 같은 게 정답을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이와 같은 게. 순환적
경기 변동. 자, 우리 보통 경기가 이건 서서히 나빠지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건 하향시장이지? 이건 뭐죠? 얘는 뭐요? 안 물어보자고요. 회복시장과 하향시장의 특징이 엄밀하게 구분됩니까? 안 된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내용을 보니까 여기 후퇴시장의 내용을 딱 내놓고 틀린 말 같은 뭐 있습니까? 하향 못 쓰게 돼 있다고. 왜? 이건 같은 집안이잖아. 여기 특징을 딱 내면 틀린 말은 무조건 이쪽에 나와야 돼. 이 말 같이 된다고. 그래 명확히 구분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후퇴나 하향을 가지고 구분하지 말고 둘 다 묶어서 같이 움직이시라고. 같이. 자, 물어볼게. 보자고요. 이럴 땐 집값은 집값 올라가 떨어지죠? 빈집은? 허가량은? 그 다음에 이때는 집값은? 빈집은? 착공량은? 다 알고 있네. 그런 게 시험 나온다고. 물론 그런 거 시험 잘 안 냅니다. 사실은. 문제는 뭔가 하면 애매모호한 거 시험 낸다고.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 가격. 그 다음에 누구 중심 시장이냐 이 시험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 가볼게요. 후퇴에 대한 과거 누구예요? 얘 과거 상향이지. 상향시장에 1억에 매매되어진 물건은 후퇴시장은 1억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잘 받아면 1억이지. 그건 최고 가격이 1억 되겠네? 그죠? 최고 가격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상한선, 상한가. 네?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과거 누구예요? 회복의 과거 하향이지. 하향시장에 1억에 매매되어진 물건은 회복은 적어도 1억 이상은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과거에 매매된 게 최하 가격이 될 것 같은데 최하다 같은 말이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한가 또는 하한선을 쓴다고요. 그러면 경기 나쁠 때는 물건 내놓는 분이 많습니까?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습니까? 공급이 많겠지. 공급量많은데 살 수 있는 수요자는 한정돼 있죠? 그 시장을 지고 온다는 게 공급자입니까? 수요자입니까? 수요자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매수자 중심 시장 쓴다고요. 거꾸로 경기 좋아지는 거지.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예, 나와 있는 물량도 점점점 그대들이니까 공급은 감소하지. 살면 많겠죠. 그 시장은 누가 지고 온답니까?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근데 많이 헷갈려 사람들이. 자, 요거 문제 아주 깔끔하게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모든 건 가격까지 판단하고. 가격. 자, 여태는 집값이 올라가 떨어져. 이때 집값 떨어지는 거지. 그럼 그 가격은 이게 최고까지 채울 거야. 맞잖아. 그죠? 다시 이때는 집값 올라가지. 그죠? 과거 가격 이게 최뭐요? 저가. 이렇게 보시라고. 그러면 이 말은 수가 올립니까? 수돈데 여기 수지. 그죠? 누구 중심? 요건 누구 중심? 내려가라고. 한번 풀어볼게. 그러니까 모든 집값이야. 자, 갑니다. 문제. 12번 문제. 자, 끝에 한선 나있지? 칠판 보시고. 한이란 말은 최저입니까? 최고입니까? 최저지. 그러면 자, 요게 최저입니까? 이게 최저입니까? 앞에 거 뒤에 거. 이게 최저지. 그죠?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야. 가격 올라가는 표현 써야 된다고. 가격 올라갈 때 뭐요? 저긴 상향과 회복이 답이지? 그죠? 자, 다시 밑에 있는 13번.
경기가 상승 국면, 칠판 보죠. 상승이란 말은 집값이 뭐 한다? 올라가지. 여기 표현하라고. 요건 수가 올립니까? 도가 올립니까? 도지. 그건 누구 중심? 그래 푸셔. 여기 제일 빨라 해보니. 그럼 절대 헷갈릴 수가 없다고 이거는. 자, 여기까지 끝. 근데 보니까 딱히 힘든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경기변 틀리면 진짜 고민됩니다. 네? 자, 책에 있는 내용 갑니다. 이제 책 가볼게요. 자, 책이 어디 보신가 하면 129페이지 갑니다. 이거 아직도 이해 안 되지 또. 나중에 보자고요. 자, 129페이지 거기 있는 자 2절 1번. 우리 잠시 앞에 1절 이건 하지 마세요. 1절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124페이지죠. 인플레이션 이건 하지 말라고. 그냥 넘어가시죠. 자, 129페이지 2절 부동산 경기 변동 1번 부동산 경기 변동 있는데 양갈로 1번 부동산 경기에서의 첫 번째 줄의 밑줄. 부동산 경기란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 말한다. 밑줄. 나머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는 몰라. 하지마.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했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31페이지 양갈로 2번 갑니다. 고진 갈로 1번 지역적이면서 개별적 현상 같은 말이 동그라미 1번 했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자 뒷장에 132페이지 갈로 2번 순환 주기 나있죠? 7판 주기 누가 더 길어? 그럼 거기 첫 번째 설명되어 있죠? 예, 일반 경기에 비해서 순환 주기는 약 두 배는 큰 의미 없습니다. 길다. 그 다음에 갈로 3번 진폭 7판. 자, 진폭은 누가 더 크다? 부동산이지. 그죠? 첫 번째 줄 보니까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깊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진폭이 더 뭐요? 길다. 자, 다시 갈로 4번의 순환 국면에서 그 동그라미 2번과 3번 있죠? 요걸 갖다 이동시켜야 됩니다. 2번과 3번을 갈로 3번씩 이동시키세요. 왜? 우리 갈로 4번에 2번 머리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팽창과 수축 나 있지? 이 말이 진폭에 대한 설명이라고. 지금 번지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갈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첫째 줄. 순환 국면에 뚜렷하거나 일정합니까? 일정치 않는다 이 말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갈로 4번. 자, 칠판 보세요. 회복은 뭐하다고요? 느리고 후퇴는 뭐예요? 빠른 거지. 거기 동그라미 4번이 이 첫 번째 줄, 밑줄. 회복은 느리나 후퇴는 빠르다. 그래서 셋째 줄 뭐 있으면 비대칭성이라 한다.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경기 변동 순환 국면이 있죠? 그죠? 설명 많은데 자 여보세요. 그거 다 필요 없이 요것만 기억해. 요것만 주구장창. 자 뒷장 넘어갑니다. 예, 뒷장 134페이지 양갈로 4번 있죠? 경기 측정 지표 있죠? 칠판. 요 말 어디 있지? 요것을 넣으세요. 모든 걸 다 고려한다. 모든 걸 다 고려한다. 아까 문제 풀었잖아. 그죠? 이러이러한 건 부동산 경기 활용되기 있으면 다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저기 뭐 있습니까? 예, 135페이지 예제 문제. 자 4번 예제 문제 4번 풀어볼게요. 이제 경기가 뭐라 했습니까? 칠판 보시고요. 상승이란 건 둘 중에 어느 거 말하는 거예요? 상승은 집값까지 모두 판단하고 집값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상승 아니야? 그럼 이건 과거 가격은 최하지 한선이지 누구 중심? 이게 수입니까? 도지?
그지? 매도세 중심이지. 그 답 이거 아니면 이거 나오겠네. 응?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집값 가지고 집값 올라간다 떨어지니까 판단하라 이거 가지고. 자, 여기까지 벌써 봤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거미집은 지금 안 합니다. 요거는요, 내는 놈이 딱 한 놈 있어. 연마 같은 건 무조건 시험 내.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건 지금 이건 내용 꽤 쉽거든요. 이 목숨 걸지 말라고, 제발. 근데 이 웃기는 놈이 뭔가 하면, 인마는 시험 내면 꼭 내면서 지가 어떤 대학원에서 저기 논문 쓸 때 이게 쓰죠? 안 받아줘. 약간 좀 똘끼가 있는 친구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8월 달로만 할게요. 그땐 대충 얘가 뭐 어떻게 한다 판단서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끝.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3장 있는 부동산 시장